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인 우려가 부각되면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15% 하락한 22,085.34를 기록하며 11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S&P 500 지수는 0.24% 내린 2,474.92에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도 0.21% 내려 6,370.46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소기업들의 경기 낙관도가 정치 불확실성에도 5개월간의 부진을 멈추고 상승했습니다. 전미 자영업 연맹은 7월 소기업 낙관 지수가 전월 103.6에서 105.2로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103.5도 웃돈 수치입니다. 지난 6월 미국의 채용 공고가 616만 명으로 전월 대비 46만 1000명 늘었다고 미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전문직과 기업 서비스에서 17만 9천 명, 헬스케어와 사회복지에서 12만 5천 명, 건설에서 6만 2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다른 서비스에서 6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 우려 속에 하락했습니다.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공급을 줄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우려를 없애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9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배럴당 0.5% 내린 49달러 17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북한발 리스키가 불거진 영향이 컸었는데요. 북한이 ICBM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었고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일 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재 업종이 1%가량 내리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2,400선 훌쩍 뛰어넘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2,400선 회복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0.17% 내린 2,39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올랐었죠. 코스닥은 650선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8월 9일 수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의견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의 주가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발 사드 보복에 또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 감소 등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4%나 급락이 나왔는데요. 자동차 업종 소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오를지 자동차 업종 좀 봐주십시오. 네, 우리 자동차 업종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단은 좀 근심이 많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 업종, IT 업종과는 상당히 상반된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아마도 조금은 더 상당 기간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모든 업종 중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업종이 바로
자동차 업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 내에서 과연 얼마만큼 그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자동차 업종 내 자동차 회사들의 어떤 그 전환점 내지는 자동차 회사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 생사의 갈림길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분 먼저 좀 정리를 해보죠. 자동차 업종 내 크게 3중고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 내에서 현대기아차 10%가 넘는 18%의 자동차 판매 급감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중국에서의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판매 감소, 거의 한 40%, 50% 가까운 자동차 판매량 급감 소식 분명히 나타났었습니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어떤 그 시장 내 경고의 메시지 계속해서 주어왔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여기서 화석 연료 자동차가 앞으로 신재생 내지는 그 전기 자동차로 변화하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그 특징 자체도 자율주행차 내지는 소위 말하는 컴퓨터라이즈 되는 그런 상황들에 빠르게 그 변화하지 않는다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 업종 내에서의 3중고, 앞서서 최은정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에서의 사드 보복, 그리고 중국 내에서의 자동차 업종의 어떤 그 기술 개발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 내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판매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현대기아차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한껏 성장을 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 상당 부분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국 내에서의 판매량 감소량만큼 인도에서의 성장세는 아직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여전히 좀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울러서 미국에서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 소위 말하는 한미 FTA 재협상, 여기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아마도 자동차 업종일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적으로도 통상임금 협상, 지금 17일 6년 동안 끌어왔었던 이번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산입 여부, 17일날 1심 판결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실질적으로 임금이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 만약에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의 대체적인 전망은 아마도 노조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방향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기아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종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조업,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전체적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최저임금의 상승, 이와 관련된 임금 부담, 이런 것이 결국은 상여금의 어떤 통상임금 산입 여부 결정과도 분명히 맞물리게 되면서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앞서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동차 업종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지금 유로존을 비롯해서요, 미국도 마찬가지,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 소위 말하는 화석연료 자동차를 없애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대기 오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먼저 유럽 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신차 판매 금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영국, 프랑스 2025년에서 2040년까지 일단 화석연료 자동차의 신차 판매가 금지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미 입법 조치가 다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인도나 중국 역시 비슷한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2030년부터는 시중 판매되는 모든 차량 전기 자동차로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 여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엊그저께였죠. 국회 입법 발의 지금 한 그런 상황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2030년부터 우리나라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업종의 영향이 분명히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업종. 자동차 업종의 변화가 분명히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분명히 크게 우리 실생활로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재 가장 크게 화석연료 자동차 하면 결국은 정유업종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 현재 시장 내 에너지의 주요 에너지원이 지금 현재 화석 쪽에서 신재생 쪽으로 상당 부분 흘러가고 그리고 청정 에너지 쪽으로 상당 부분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앞으로 정유업종의 생사의 갈림길 결국은 석유화학 제품군 쪽으로 특화하지 않는다라면 에너지원 쪽에서는 점차 그 빚을 잃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자동차 업종에서의 빠른 변화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도태 그리고 아울러서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찾아오는 자동차 업종 내 연료 체제의 그 변화 부분 전기 자동차로의 변화 신재생 에너지로의 변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정유업종도 당장은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턴어라운드 가능성 상당 부분 최근 정제 마진의 개선과 국제 유가의 상향 안정세 42불까지 하락했었던 국제 유가가 최근 49불 50불 이 선에서 지금 안정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을 보면서 일단 정제 마진도 8달러대를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유업종 역시 조금 좀 우리가 그 변화의 어떤 그 그림, 변화의 모습들 분명히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최근 장에서 주가 소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자동차 업종 투자 전략에 대해서 먼저 여쭤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짙어지면서 미국의 중국 보복 강화 조치가 중국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봐주십시오.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7월 달에 어제 발표되었던 중국에서의 수출입 통계 지표. 실질적으로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입도 상당히 기대치에 못 미치는 원래 16.6% 전망을 했었는데 10.2% 내외의 어떤 그 수입 성장률, 수출 성장률도 상당 부분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 결국은 중국의 수출입 어떤 그 성장 둔화 양상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 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마저도 들게 하는 그런 어떤 그 국면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다. 정치적인 갈등 양상. 소위 말하는 중국에서는 미국의 우리나라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놓고 계속해서 미국의 어떤 그 반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 도발 이슈를 놓고 중국에 계속해서 어떤 그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말리려는 그런 모습들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금 상당히 그 예민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정치적인 갈등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다라는 부분. 일시적으로 지난 주말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안 중국도 이 부분에 찬성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재차 불거져 나오면서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는 북한발 핵도발 이슈 사실상 미국 시장까지도 우려감에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근데 여기서 지금 파생되어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7월달 중국의 수출입 지표를 둔화시키게 만드는 그런 주요 요인으로도 작용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상당 부분 어려워질 수 있겠다.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거기에 그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 이걸 합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들도 상당 부분 오히려 중국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부분. 실질적으로
미국 내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량, 수입 금액, 한국 제품의 6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반덤핑 조사 건수, 중국은 16건, 한국은 12건. 거의 유사한,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반덤핑 조사 건수를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 철강제, 화학제, 대표적으로요. 철강제 후판, 열연 강판, 유정용 강판, 그리고 화학에서의 가소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중국 내, 미국 내에서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사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조치 내려져 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의 보호무역 강화, 중국에서의 사드 배치 보복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수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어떤 상반기 내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던 우리나라의 수출 부분 다소간 좀 둔화 양상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그런 부분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오히려 내수 부양 추가 경정 11조 원이 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정부의 의지대로 내수 부양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되면서 일단 경제 성장률 3%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기폭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러다 보면 시장의 무게중심점 자체가 경기민감 수출주 중에서 내수주 중심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 중심점의 이동 부분에 분명히 초점을 좀 맞추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간밤 미국 증시는 북한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약세를 보였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기업들의 실적, 그러니까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옳을까요, 대표님? 예, 지금 현재 보면 일단 모멘텀의 부재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일단 발표되는 경제 지표, 일단 예상되는 수준 자체가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상되는 수준에 어느 정도 부합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이제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다음 주면은 사실상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몇몇 기업들만 중소형 몇몇 기업들만 지금 실적 발표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 내 실적 관련된 모멘텀은 거의 이제 사라져가는 중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실적 모멘텀은 3분기 실적 시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 그 사이에 시장의 주요 관심사는 발표되는 경제 지표, 그리고 통화 정책에 머물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일단 시장 내에 일어나는 이슈들, 이벤트들 분명히 생각을 해보시되 그 시장 내 그 투자 심리의 중심점은 통화 정책과 그 다음에 경제 지표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근데 그 사이에 외국인 매수 강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들 매수 강도 둔화 배경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본다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달러와의 약세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와의 약세는 아마도 조금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배경에는 아마도 9월 초 22통화정책회의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 테이퍼링과 관련된 언급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로 인해서 유로화의 강세가 조금은 짙어질 수 있겠다. 이에 따른 달러화의 약세 가능성 분명히 대두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8월 말 잭슨홀 미팅 남아있죠. 그리고 9월 초 FOMC 회의, 그리고 22통화정책 회의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 시장의 관심은 글로벌 유동성 이슈로 다시금 쏠리게 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통화정책의 일시적 완화 정책, 완화 연장 정책에서 소위 말하는 긴축으로의 선회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경기민감 대형주는 철저하게 순환매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좀 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편안한 주식을 찾기에 활발하게 시장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밸류에이션 저평가주, 그리고 턴어라운드 관련주, 그리고 중소형 기업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덧붙여야 될 부분이 있겠죠. 최근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분이 일단 강한 모습들이 상당 부분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관련주 분명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당분간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보고요. 유동성과 관련된 이슈 하면은 일단
긴축선에, 통화정책의 긴축선에 관련되어서는 당장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유효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증시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이슈,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다소 잦아들기는 했지만 코스피가 2,400선 전으로 탄력을 잃은 모습입니다. 최근 이틀째 2,400선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저평가주로의 투자 전략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던데 차장님의 의견도 같으신지요? 많이 비슷한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조금 올랐던 그런 종목들이 좀 급하게 좀 많이 올랐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지금 자금의 흐름을 보면 대형주의 자금보다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의 지금 뭉칫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것은 최근에 여러 일간지에서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번에 시장에서 상승을 죄송합니다. 상승을 시켰던 가장 큰 원인은 뭐였냐면 결국은 외국인들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의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주가가 조금 못 올라올 것 같다라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하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가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되면 원화는 약세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조금 매도 쪽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생기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추가적인 탄력이 여기서 나와야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뭔가가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에 좀 외생 변수가 좀 더 많이 커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저평가된 이런 주식들을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외국인들이 셀코리아를 좀 외쳐주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되니까 개인들도 조금 매도가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즉 환매 물량을 보면 계속해서 개인들은 끊임없이 환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거침없이 계속해서 개인의 신용이 올라가던 이런 모습도 이제는 신용도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그렇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그리고 다음 분기까지 연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이런 주식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되는 이런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씩 없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시장은 기승전 뭘로 가야 된다? 결국은 실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모양이 나올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에 어떻게 보면 상향과 저평가 등의 지금 현재 요소를 고려해 보면 정유화학 그리고 철강 같은 이런 주식들이 계속해서 움직여 줄 수 있다. 그리고 지주회사나 항공이나 은행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이런 상승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서 여기에 집중해 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저평가주가 시장의 대안이 될 것인가라고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렇다라는 답변이셨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도 은행 쪽에 관심은 지속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내 은행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8조 원 넘는 순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순이익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결과고요. 이 같은 긍정적인 뉴스가 은행주 하반기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올 초부터 사실은 IT와 은행은 계속해서 좋을 거라는 걸 수도 없이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은행권의 실적이 아주 잘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구조조정 마무리가 되면서 그동안 대손으로 쌓아놨던 이런 금액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 전입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8조 4천 가까이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2조 7천억으로 많이 줄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이야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올 상반기에 8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습니다. 이것은 지난 같은 기간보다 1.7배 이상 늘어난 규모인데요. 실제적으로 올해 작년에는 3조 원 정도 벌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5조 원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이 고루 이자가 상승했다는 것은 이건 좀 다들 긍정적인 어느 한쪽 면만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다 같이 움직였었다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결국은 구조조정 마무리로 대손 비용이 감소가 됐다는 게 가장 크게 숫자로는 가장 크게 나오고 실제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순이자 마진 님이라고 하는 이게 가장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바로 예금금리는 생각보다 안 올라오는데 대출금리는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자에 대한 것 때문에 은행은 숫자가 계속해서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은 이거랑 계속해서 금리 장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런 것은 좀 포인트 좀 덜하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느낀다면 이것을 주식으로 은행주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베팅을 하는 이런 걸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실 거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준금리 상승 기조는 이어질 거고 이거는 은행에게는 분명 호재이겠죠. 정부 규제는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도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 은행업종 괜찮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은행업종 어떻게 보면 내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탑픽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게 나와야 되는 게 결국은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미국은 지금 현재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대금리 차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가장 본질적인 이익에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원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싶으시면 계속해서 이 은행주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의 핫 이슈는 역시 셀트리온인 것 같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이 코스피 이전을 요청하는 주주들의 동의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공매도 세력 때문에 주가가 좀 저평가된 국면이 많았다라는 거였던 것 같고요. 어떻게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은 조금 이번에 임시추청 동의서가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얘기 때문에 최근에 셀트리온 주가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소액주주가 3% 이상이 주주총회를 열어달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임시추청이 열릴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현재 모임 동의서 같은 경우 7천 건 이상이 되면서 확실히 숫자는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소액주주들이 이번에 내놨던 것은 왜 우리가 옮기려고 하냐면 공매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코스피로 이전한다고 해서 공매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요인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반면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셀트리온의 시총과 이런 것을 따져보면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 시총 1위 기업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이번에 최근에 넘어갔던 이런 종목들에 보면 향후에 보면 코스닥에 있을 때보다는 코스피로 넘어갔을 때 조금 더 나은 이런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소액주주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추정하는 이런 펀드 규모 자체가 워낙 틀리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얼마가 들어왔던 이런 추정 비율이 이제는 코스피로 넘어가면 훨씬 더 큰 이런 추정 비율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수급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것을 좀 많이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이 되면서 셀트리온을 좀 매도를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매수를 하자는 이런 의견이 많아지면서 셀트리온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이런 모멘텀을 찾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것 자체가 공매도 세력에 노출이 된다거나 뭐 저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카카오에 이어서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 논란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본부는 참 걱정이 많을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어떨까요? 앞으로도 결국은 셀트리온이나 이런 주주들이 원하면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결국은 시총 1, 2위가 이미 넘어가 버린다고 하면, 결국은 코스닥은 예전 같은 이런 영화를 누리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좀 잡아두려고 좀 많은 노력을 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결국은 이것도 정부 기관이나 이렇게 선에서 아마도 이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옮겨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거. 급격하게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려야 되고, 어찌됐든 소액 주주는 3% 정도를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여기 대주주인 서정진 회장님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거기에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슈를 만드는 것뿐이다. 근데 단 좀 시간이 좀 걸려서는 물음표가 좀 찍히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에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고, 그래도 코스닥은 650선 회복이 됐는데요. 투자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자면, 바닥은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 조정에서 바닥은 한번은 찍어진 것 같으니까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그렇지만 지금 당장 치고 올라갈 것, 이런 거리도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결국은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줘야 되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모양이 좀 많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매도할 때는 상당히 크게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고, 매수할 때는 아주 조금씩 좀 미미한 이런 수준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 강도가 많이 약해졌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증거로 나올 수가 있는 게 바로 환율의 흐름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다행히 좀 강세가 나와지고, 원화가 강세가 나와지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환율이 약세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조금 어려워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비를 열심히 내리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하려고 그래도 쉽게 피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이니까요. 좀 어떻게 보면 한 발짝만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관찰하는 게 더 나으실 것 같고요. 대외 변수 때문에 최근에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북핵하고 정책 리스크,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리스크가 나왔는데, 대외 변수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가면 분명히 해결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지금 2,400원짜리에 있지만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대세 상승은 맞다. 단지 대세 상승에서 잠깐 잡음 정도가 잠깐 일어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끝나가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체력을 키우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 어제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4%의 급등이 나왔는데요. 지금 장에서 IT 업종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IT 시각은 올해 내내 아마도 좀 긍정적인 이런 시각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 이슈와 투자 조언까지 여쭤봤고요.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직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현재 충청 이남으로 더위를 조금은 식혀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도는 아침에 그치겠고 남부지방도 오후에는 대부분 다 그치겠는데요. 한편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충청 이남이 5에서 40mm,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가 30에서 70mm입니다. 반면 비가 오지 않는 중부지방은 폭염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영서로만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서울이 33도로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고요.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대구가 29도 등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충청 이남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 안개가 낀 곳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은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수원 33도로 높게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 속초와 강릉 27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 광주와 부산, 대구 29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동해안의 비는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금요일은 남부 내륙으로 소나기가 지나가겠고 주말 동안에는 구름만 지나다가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